자, 엄지척 보이시죠?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언제나 항상 기원하면서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방 합격 도우미 전인적 인사드리면서 자, 2014년 1회 액세스 기출 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항상 그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자, 고고싱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교환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서 자, 내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주문 현황 테이블에 수량 필드에는 기본적으로 1이 들어가라. 기본적으로 1이 들어가라. 그러면 기본값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 디자인 보기에 들어가서 수량 필드에 기본적으로 1이 나오게 해라. 자, 두 번째. 자, 회원관리 테이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확인하고 가볼까요? 얘를 누르면 수량의 맨 마지막에 자동으로 1이 나오게끔 해라. 그런 말이죠. 자, 창을 닫고 그 다음에 회원관리 테이블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갔습니다. 자, 고객 아이디를 기본키로 해라. 자, 고객 아이디를 기본키로. 자, 그 다음에 우편번호에는 123-456과 같은 형식이 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해라. 중간에 빼기도 저장되도록 하고 입력할 때 입력 자리는 샵으로 표시되도록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샵은 입력하는 동안, 입력할 때 입력 자리가 샵이지 이 기호가 샵으로 나타나라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입력 마스크를 먼저 000 빼기 000. 자, 우편번호 세 자리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요즘 우편번호는 5자리죠. 5자리. 그럼 만약에 5자리도 입력하라고 그랬다면 9999로 들어가야 되겠죠. 샵은 뭐 하는 거예요? 연구샵이 있었죠. 연구샵. 샵은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 있게끔 들어가는 게 샵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세 자리가 모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되고, 자, 기호를 저장하라고 그랬습니다. 기호를 저장하라고 그랬으니까 0이 들어가고 화면에 샵이 입력되는 동안 샵이 표시되도록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 마스크 확인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우편번호 입력하는 동안 샵이 표시돼야 되는데 왜 안 되죠? 뭘 잘못하고 왔나요 또? 자, 샵 있는데 에이, 뭘 실수했죠? 고객 아이디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꼭 확인을 해주라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했어. 그리고 넘어가 버리면, 자, 확인을 여기서 안 했다면 우리는 이 부분이 감점당했을 겁니다. 자, 따라서 문제 내용을 하고 정확하게 확인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 부분이죠. 자, 고객 아이디 부분의 입력 마스크는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편번호로 와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실수를 할까 대비해서 제가 미리 실수를 한번 해본 겁니다. 자, 보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보면 샵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꼭 작업 후에 확인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허브 현황 테이블에 가서 다시 이것도 닫겠습니다. 자, 허브 입고 현황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서 허브명에는 중복된 데이터의 값이 입력되도록 인덱스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브명이 자, 여기 보면은 중복값을 자,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인덱스 현재 아니오로 되어 있죠. 중복 가능이 있고 중복 불가능이 있습니다. 현재는 중복이 가능하도록 이라고 그랬으니까 예, 중복 가능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고 수량에는 0보다 큰 값이 들어오게끔, 자, 입고 수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0보다 큰 값이 들어오게끔, 자, 0도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0보다 큰 값이 들어오게끔. 자, 어떤 오류 메시지 나올 때 여기에 지시사항이 있으면 해주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입고 수량에 대한 0보다 작은 값, 0인 값들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입고 수량. 자, 0보다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0도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0보다 커야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10을 넣어볼까요? 10을 넣었더니 입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5, 즉 0보다 큰 값만 입력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오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ESC 눌러서 반드시 작업한 건 취소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대로 놓고 가면 안 됩니다. ESC를 눌러서 작업된 내용은 지워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0값보다 큰 값이 입력되도록 처리를 해봤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닫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관계 설정. 이거 문제 없죠? 자, 관계로, 데이터베이스 관계로 들어가서 주문 현황 더블 클릭,
회원관리, 더블클릭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주문 현황의 고객 아이디와 회원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 여기가 기본 키죠.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옮겨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그 다음에 변경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삭제가 되라고 했네요. 이전까지는 삭제에 대한 언급이 별도로 없거나 삭제하지 않도록, 그런데 여기는 삭제가 되도록, 그래서 변경도 업데이트도 되고 삭제도 되고 이렇게 해서 만들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대 다, 이 팔자 모양 뒤집어진 게 다입니다. 일대 다, M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자, 닫기하고 예 눌러주시고, 자, 주문 현황 테이블의 허브 코드, 자, 주문 현황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자, 여기 보면은 허브 코드가 있습니다. 허브 코드. 허브 코드의 조회 속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회 속성에 들어가서 허브 코드, 자, 먼저 허브 입고 현황 테이블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여기를 뭘로? 자, 콤보 상자로 나타내라고 지시가 있죠. 그럼 여기서 콤보 상자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콤보 상자로 들어갈 때 여기 테이블 쿼리로 할 건지 간 목록으로 할 건지, 아직까지 필드 목록으로는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 간 목록 아니면 테이블 쿼리인데, 문제에서 테이블이 주어지면 테이블 쿼리, 테이블이 안 주어지면 간 목록입니다. 현재는 테이블 쿼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점점점으로 들어가서 허브 입고 현황 테이블을 가지고 뭐와 뭐? 허브 코드와 허브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브 코드와 허브명을 각각 더블 클릭을 해서 넣어주시고, 자, 닫기를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허브 코드와 허브명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저장할 건 뭐예요? 허브 코드가 저장되도록, 허브 코드가 첫 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운드열은 2입니다. 바운드열은 2가 아니라 1. 만약에 허브명을 저장하라 했다면 바운드열은 2가 돼야 되겠죠. 바운드열은 1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져온 개수가 허브 코드와 허브명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열 개수는 2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목록 너비를 3cm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록 너비를 3cm로 하라. 자, 그런데 다 끝난 거냐? 아니요. 자, 여기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브 코드는 표시하지 않도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허브 코드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눌러서, 자, 허브 코드와 허브명이 둘 다 표시되고 있어요. 둘 다 가져온 건 맞지만 우리는 화면상에 허브 코드는 표시하지 말아라, 이 허브 코드는 화면상에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에 열 너비에다가 0, 3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왜 3이냐? 전체 너비가 3입니다. 전체 너비가. 자, 그래서 이 너비를 가능한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여기라고 그랬죠. 넘어가도 상관없지만 가능한 이 범위 안에서 별도의 지시가 없다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아예, 자, 이렇게 첫 번째 열만 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안 보이죠? 이렇게 안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0만, 앞에 1열만 0으로 해주시고, 0 해주셔도 되고, 뒤에를 3cm, 전체 너비에 3cm에 맞춰서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잠시 한번 교환을 참고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입력 마스크에 대한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입력 마스크 기호에는, 자, LA, 미국 로스앤젤레스, 수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LA, 자, 미국 수도는 워싱턴, DC, 물건 값을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도시, DC 해주니까. 자, 그래서 LAN, 미국 LA, 로스앤젤레스엔 뭐가 있다? 영군의 샵, 가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연구샵은 전부 다 숫자에 관련된 거. 자, L은 문자만 들어갑니다. 한글 영문. A는 문자 영문에다가 한글에다가 숫자까지 들어갑니다. N은 여기에 공백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LAN, 자, 이 가로 안에 빼고 이 밖에 있는 것만 보면 필수 항목들입니다. 필수 항목들. 자, 생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가로 안에 있는 거, 물음표 A, C 이런 것들은 공백을 포함하는, 자, 옵션,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 자, 그리고 이 앞부분은 숫자만 들어가 있죠. 자, 0은 필수 항목입니다.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거. 아까 우리 우편번호 세 자리로 입력하기 위해서 00000 했었죠. 자, 9는 숫자 안 써도 됩니다. 만약에 우편번호가 6자리지만 5자리도 입력해라. 그러면 999 다시 999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5자리도 입력하라고 했다면. 자,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샵,
샵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화면 기호와 화면 표시 기호와 입력 마스크 기호를 구분해야 됩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하라고 했다면 샵을 써줘야 됩니다. 샵. 그리고 맨 뒤에 또 화면 표시 기호 하라고 했다면 샵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대문자만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크다 표시를 해주고 소문자만 넣고 싶다라고 하면 작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최대 세 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함한 세 글자 문자 반드시 세 글자를 쓰라고 했다면 필수입니다. 필수. 그런데 최대 세 글자라고 했다면 한 글자도 되고 두 글자도 되고 최대 세 글자까지 이런 것들은 선택입니다. 선택.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000처럼 공백을 포함한 최대 세 글자 그러면 C를 쓰지만 반드시 세 글자라고 한다면 ND 연산을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정리한 내용들을 토대로 예제 문제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KK-12 두 글자는 대문자로, 자, 두 글자는 대문자로, 나머지는 숫자로, 기호는 저장하고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별표를 입력하시오. 입력하는 동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대문자를 쓰고 문자 2개, 그 다음에 00 숫자 2개죠. 자, 그리고 화면에 저장하라고 그랬으니까 0을 넣어줍니다. 화면에 입력하는 동안에는 별을 아까 우리 샵으로 하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별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또 하나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입력 마스크 기호를 저장하지 말아라. 그러면 뒤에 0을 빼고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자, 000 택배처럼 공백을 포함한다. 그러면 옵션이라는 거죠. 또 최대 세 글자, 이게 옵션, 선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면에는 영문자 5, 대문자 5 같죠. 대문자 5를 설정해라. 택배라는 문자열도, 여기는 이 문자열을 저장하라고 그랬지만 여기는 택배라는 문자를 저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CCC로 줘야 되겠죠. 자, 공백을 포함한 최대 세 글자까지 입력을 할 수 있는 게 C입니다. 반드시 세 글자는 ND 연산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는 5, 영문자 5, 특수문자 5가 아닙니다. 특수문자 5를 넣어버리면 또 틀려요. 자, 그 다음에 기호를, 택배라는 기호를 저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 문자라고 되어 있으면 이런 통화기호 있죠. 통화기호를 통해서 자동으로 넣어줄 수도 있는 거고. 자, A를 반드시 포함해라 라고 하면 A는 여기에 이 필수 항목 영문자 숫자를 포함할 수 있는 형태로 들어가는데 A를 문자로 포함하라 라고 하면 통화 A. 자, A가 문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입력 마스크 기호가 아니라. 자, 이런 것들도 자, 상설 문제에 있으니까 상설 문제에서 다양한 입력 마스크 기호들을 꼭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기호를 저장하라는 말이 없다면 0을 안 넣어주시면 되겠죠. 세미콜론으로. 자, 그리고 영문자 5와 특수문자 5, 미음 한자에 나오는 특수문자 5와 구별해서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관계 설정을 할 때 열려있는 테이블은 모두 종료하고 해야 된다는 것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하다가 왔었죠. 자, 여기 열 너비는 그냥 0만 해도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열의 너비만 0으로 해라. 만약에 두 번째 열의 너비를 0으로 해라. 그러면 3:0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처음에 생략을 해버리면 0이 돼버립니다. 첫 번째 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거를 생략하라고 했다면 첫 번째 열은 반드시 줘야 된다는 거. 자, 여기서 또 하나, 첫 번째 허브 코드가 숨겨 있죠. 즉 허브명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한테 따지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시끄러움. 자, 우리는 가져온 게 몇 개예요? 2개를 가져왔어요.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져온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은 2개로 잡아야 된다는 거. 시끄러움 따지지 마십시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2-1 폼에 대한 문제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자, 예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폼에 관련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회원별 주문현황 폼을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완성하시오. 자, 회원별 주문현황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갑니다. 자, 폼을 그림과 같은 형태로 기본 보기 봐볼까요, 한번? 자, 폼을 한번 봤더니 자, 여러 개가 나오네요. 자, 하나만 나오나요? 하나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하나만 나오는 것 같은데 기본 보기 속성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자, 다 맞는 것 같아요. 문제에서 보니까. 자, 여러 개 맞는 것 같죠? 자, 그러면 할 거 없는데 이거 뭐 하라는 거야? 라고 그냥 가버리면 몇 점? 3점이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거 왜 그러느냐? 자, 한번 닫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디자인으로 열었죠. 자, 그런데 더블 클릭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건 뭐 엑셀이야? 데이터 시트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가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디자인 보기로 열고 여기서 폼 보기를 하니까 이상 없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폼을 그냥 열어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또, 자, 그런 경우에 좀 이상하면 자, 폼 속성에 와서 여기 기본 보기를 봅니다. 기본 보기를 보니까 뭐로 하라는 말은 없지만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하라는 말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보면 우리가 폼에 대해서 설정하라는 말은 이 위쪽은 기본 폼입니다. 위쪽은 기본 폼. 자, 이 아래쪽은 하위 폼이 되는 겁니다. 즉, 기본 폼 안에, 자, 얘가 전체가 기본 폼입니다. 그 기본 폼 안에 하위 폼이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폼은 누구예요? 회원별 주문 현황, 이 기본 폼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위 폼이 포함되어 있는 폼의 기본 폼은 반드시 단일 폼으로만 가능합니다. 연속 폼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위 폼은 단일 폼도 되고 연속 폼도 되지만 자, 하위 폼을 포함하고 있는 기본 폼은 반드시 단일 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 시트. 아까 우리가 폼을 바로 열었을 때 데이터 시트 형태로 나옵니다. 이걸 뭐로 해라? 기본 폼, 단일 폼 형태로 만들어줘라 라는 겁니다. 자, 그냥 폼을 봤을 때는 별 의미가 없죠. 자, 이렇게 한번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또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위 폼, 밑에 하위 폼이 존재하는 위에 기본 폼은 반드시 단일 폼의 형태로 기본 보기 속성을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점. 자, 홈에 들어가서 디자인 보기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모든 텍스트 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텍스트 상자가 아닙니다. 얘는 레이블 상자입니다. 자, 이런 레이블 상자. 자, 그러면 텍스트 상자는 이쪽만입니다. 이쪽만 텍스트 상자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은 속성을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교환을 참고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테두리 스타일보다 테두리 두께. 자, 테두리 스타일도 있고 테두리 두께 또 있습니다. 문제에서 뭐 가는 선, 뭐 오목, 테두리 스타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굵기가 먼저 지시되어 있죠. 굵기가. 자, 굵기가 두께입니다. 굵기가 먼저 지정되어 있고 특수효과가 지정되어 있고 테두리 스타일이 맨 마지막에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테두리 스타일 또 우리가 보기에는 맨 위에 있어요. 그래서 맨 먼저 하면 어떤 현상이 보이느냐. 자, 여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테두리 스타일보다 테두리 두께를 먼저 해라. 왜? 테두리 스타일을 먼저 하고 테두리 두께를 나중에 하면 테두리 스타일 투명으로 한 부분이 다시 실선으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문제가 테두리 스타일이 맨 앞에 존재하지만 맨 뒤에 써놓은 겁니다. 그걸 무시하고 여기서부터 해버리면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잠시, 자, 오른쪽 버튼, 아이고 잠깐. 자, 여기서 이런 거 여기다 놓고 해버리면 안 됩니다. 빈 공간에다가 뭔가 선택된 상태에서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형식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테두리 스타일이 현재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테두리 스타일을 뭘로 하라고 그랬죠? 가는 선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테두리 스타일을 가는 선으로, 자, 테두리 스타일. 자, 이게 배경 스타일이네요. 자, 테두리 스타일을 가는 선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가는 선이 안 보인, 테두리 스타일은 투명이네요. 자, 투명입니다. 테두리 스타일 투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테두리 두께를 가는 선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가는 선. 그랬더니 다시 실선으로 바뀌어버려요. 자, 뭐 시험장에 가서는 그런 거 긴장해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나는 투명으로 했고, 그 다음 나는 가는 선으로 했고, 그 다음 또 갑니다. 그러면 헐랭 분명히 했는데 왜 지가 바뀌어요?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있어서 자, 테두리 스타일을 맨 나중에 지시한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뭐 지시사항대로 해주시라는 게 정석이겠죠. 자, 굵기부터 가겠습니다. 굵기 가는 선, 그 다음에 특수효과 여기 있습니다. 특수효과를 오목으로 줍니다. 특수효과를 오목으로. 그리고 실선을 자, 투명으로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변화가 없죠. 자, 그래서 여기 지시사항 설명에서 테두리 스타일을 먼저 하더라도 보고 나서 테두리 스타일을 확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두리 스타일을 나중에 하는 게 좋은데 시험장에서 그런 것까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시사항대로 하고 나서 반드시 내가 한 작업이 제대로 있는지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특수효과 또 바뀌었나요?
특수효과가 아까 오목이었었죠. 특수효과. 자, 특수효과를 아까 우리가 오목으로 바꿨던 것 같은데 이것도 바뀌나요? 특수효과 오목, 그 다음에 가는선, 투명 이렇게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본문의 txt 수량에 txt 총 수량이면 여기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네요. 자, 모두에 가서 보시면 txt 총 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dsum, 우리가 d룩업들을 위주로 주로 나왔었죠. dsum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잠시 먼저 확인을 하고 교환을 또 한번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D로 시작되는 함수들은 모두 동일합니다. 자, 따옴표, 따옴표, 컴마, 따옴표, 따옴표, 컴마, 따옴표, 따옴표 이렇게 세 개로 주어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필드명, 필드명. 여기서 무슨 합계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수량의 합계, Dsum이니까 합이겠죠. 만약에 평균이다 그러면 AVG가 되겠죠. 에버리지가 아니라 AVG입니다. 자, 그래서 평균, 수량, 합계, 여기서는 수량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수량. 자, 그리고 문제에서 테이블이 주어져 있습니다. 쿼리가 허브 주문 현황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테이블 쿼리 지시가 없으면 폼 속성을 통해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건. 해당 회원이 주문한 해당 회원이 누구예요? 자, 여기 txt 이름을 지시를 했습니다. txt 이름이 없다면 또 막연할 수가 있는데 txt 해당 회원이 주문한 그 회원은 txt 이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폼을 한번 보고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름 여기 있습니다. 이름. 자, 여기도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이름 보니까 txt 이름 컨트롤. 즉 해당 주문이라는 말은 txt 이름, 즉 이름이 txt 이름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를 줬다. 그럼 txt 고객 아이디라고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txt 이름이 아니라 txt 고객 아이디라고 했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고객 아이디가 여기에 입력된 txt 고객 아이디와 일치하는 걸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문제에 한번 들어가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총수량 부분에다가 자, dsum 가로 열고 따옴표 이렇게 미리 해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대상은 자, 수량의 합계입니다. 수량의 합계. 그 다음에 두 번째 허브 주문 현황 쿼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조건입니다. txt 이름. 자, 뭐가 이름이 txt 이름과 같다라는 겁니다. txt 이름과 같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38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참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참고 정리. 첫 번째 위치는 D로 시작되는 함수들은 첫 번째는 필드명이다. 무엇의 합계? 수량의 총합계. 수량의 평균 역시 이런 거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의 별도의 테이블이라든가 쿼리가 지시가 없으면 레코드 원본을 확인하다. 마지막 조건 단계. 조건 단계는 해당 회원이 주문한 그 회원은 이름을 이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xt 이름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름이 txt 이름. 만약에 txt 고객 아이디였다면 고객 아이디는 txt 고객 아이디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dsum 내용 꼭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txt 고객 아이디의 포커스가 이동되지 않도록. 자, 이렇게 폼을 넣었을 때, 자, txt 고객 아이디에 커서가 들어가죠. 자, 이렇게 커서가, 자, 탭키를 눌러주면 커서가, 자, 이렇게 쭉 옮겨오다가, 자, 하이폼까지 가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폼을, 자,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로 했을 때, 폼을 이렇게 했을 때, 커서가 여기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포커스가 이동되지 않게끔, 커서가 이동되지 않게끔 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보통 우리가 형식이라든가 데이터로 많이 하죠. 이벤트는 뭔지 알겠죠? 이벤트는. 자, 데이터는 컨트롤 원본 누게 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콤보 상자에 행 원본을 설정한다거나, 형식에는 주로 많이 있었죠. 자, 이번에는 기타로 갑니다. 기타. 자, 기타에 가면 탭 정지라는 게 있습니다. 탭이 정지해라. 아까 여기 보면은 여기서 정지하고 있죠. 깜빡깜빡 정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국말이라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탭이 정지해라? 예, 정지하라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정지하지 않도록, 이동하지 않도록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아니오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아니오로 넣어보고 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커서가 안 들어오죠. 자, 포커스가 이동되지 않도록은 형식이 아니라 기타 탭에, 자, 기타 탭의 탭 정지를 아니오로 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폼 탐색단 추가. 자, 하이폼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하이폼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탐색단 추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기본 폼에도 탐색 단추가 보이고 있습니다. 얘는 기본 폼 탐색이고 얘는 하이폼 탐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문현황 하이폼의 탐색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하면 기본 폼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하이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이폼의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자, 어디로 가야 되니까 형식에. 자, 그리고 탐색 단추를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서 아니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봤더니 여기에는 없죠. 여기에는 없고 기본 폼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기본 폼의 탐색 단추인지 하이 폼의 탐색 단추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이 폼에 관련된 내용들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문제 허브 입고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브 입고 현황 관리 폼의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txt 허브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허브명이면 여기겠네요. 허브명이니까. 자, 그리고 모드로 한번 가볼까요? 역시 txt 허브명 맞습니다. 자, 여기에 조건부 서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하나의 컨트롤에 대해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조건부 서식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러 개를 선택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조건부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허브명이죠. 평상시에 자, 형식에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자, 시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라이트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은 엑셀의 조건부는 는으로 들어가지만 XS는 는이 안 들어갑니다. 자, 라이트 무슨 함수 무슨 허브명이죠. 이때 자, 보통 우리가 이런 것도 생략을 했었죠. 그런데 이 부분 조건부 서식이라든가 유효성 검사 이런 부분들은 이 필드 기호도 반드시 여러분이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허브명의 오른쪽 두 글자가 그럽니다. 어디에 오른쪽 두 글자라는 말이 있어요. 민트로 끝난다 라는 말은 오른쪽 두 글자가 민트다. 라이트 함수가 주어졌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민트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규칙 편집 다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거나 규칙 편집을 해서 이걸 안 했죠, 우리가. 자, 기울인 꼴만 주라고 되어 있네요. 기울인 꼴만. 자, 끝나는 거에 대해서 기울인 꼴만 굵게 색깔 지시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이트 오른쪽 두 글자가 민트인 거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폼에 들어가서 자, 라벤더 여기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로즈마리 민트. 민트 들어가니까 오른쪽으로 기울임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도 보니까 민트 들어갔죠. 이렇게 문제를 자, 조건부 서식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입고 현황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고 현황 관리의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서 여기 닫기 단추가 있습니다. 얘를 자,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로 나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벤트 작성에서 이벤트 프로시저 코드 작성기입니다. 코드 작성기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허브 현황 폼이 반드시 저장하고 닫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do cmd.close 자, 땡입니다. 폼 이름 안 써도 됩니다. 현재 폼이니까 안 쓰면 현재 폼입니다. 자, 그래서 안 써도 됩니다. 그럼 이걸로 끝인가요? 잠깐 또 교환을 보고 가야 되겠죠. 자, 여기서 자, 여기 조건부 서식은 는이 없고 필드명은 반드시 이런 대괄호를 꼭 미리 사용자가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부분 여기 형식의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뿅뿅뿅 다 갖다 놓겠습니다. 뿅뿅뿅. 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 갖다 놓고 우리는 여기까지 작성을 했죠. do cmd.close 그냥 폼을 닫아라. 여기까지 끝입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반드시 저장을 하고 닫을 것. 또 빡치게 하네요. 뭔 지시사항이 있어. 그냥 닫으라고 하면 되지. 자, 그래서 여기에 원래는 자, do cmd.close ac폼 현재 폼이다 그런 말입니다. 현재 폼. 자, 그래서 생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폼 이름이 들어갑니다. 폼 이름도 지금 현재 내 폼이니까 생략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쉼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맨 뒤에 여기 있습니다. 자, 참고사항 do cmd.close 뒤에 오브젝트 타입 자, 폼 그 다음에 폼 이름 이 두 개는 생략을 했어요.
그리고 세이브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인수 세이브 방법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as ac save no 그러면 저장하지 않는다. 여기는 저장하라고 돼 있어요. 저장하지 말아라. 그러면 ac save no를 주면 되겠죠. 그러면 저장해라. 그러면 ac save yes. 그래서 여기에 ac save yes가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에서 확인을 하고 개체를 저장할 건지 사용자에게 확인을 하고 물어보고 해라 라고 확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확인. 자, 이렇게 폼을 닫을 때 저장할 것인지 확인하도록 해라 라는 말이 있으면 ac save prompt로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예제는 확인하고 저장할 것인지, 여기는 저장하라고 되어 있고 저장할 것인지 물어보고 하라는 건 세이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작성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AC폼 부분 뒤에, 자, AC폼은 생략하고, 또 생략하고, 여기에, 컴마 치니까 자동으로 나옵니다. AC save no 저장함, AC save as 저장함. 자, 그러면 확인을, 만약에, 나 잘못했어. 그러면 여기에 쉼표 마지막 하나 지우고, 다시 쓰면 또 나옵니다. 프롬프트. 자, 잘못했어. 자, 이렇게 쉼표 하나만 지우면 됩니다. 자, 그리고 yes로 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저장합니다. 물어보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습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닫기 안 물어보고 바로 저장하고 나가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더 교환을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현재 이벤트 프로시저를 지시했는데 매크로 작성기를 지시하면 어떻게 해요? 자, 클로즈를 작성하면 됩니다. 여기서 클로즈 윈도우잖아요. 자, 2007에서는 클로즈였는데 클로즈를 쓰면 자동으로 클로즈 윈도우로 바뀝니다. 그럼 우리 이거 외워야 되나요? 그냥 클로즈 쓰면 자동으로 바뀐다니까요. 자, 그리고 폼 이름, 그리고 여기서 저장 방법이 나오죠. 확인할까요? 예, 저장할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는 저장만 하면 되는 거니까, 확인하는 거 아니니까, 저장만 하는 거니까 예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매크로 작성기로 해라고 했다면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클로즈 윈도우즈가 아니라 클로즈만 써도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3번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제 보고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3.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지시사항 및 화면을 참조하여 허브 입고 현황 보고서를 완성하시오. 자, 허브 입고 현황 보고서를 먼저 디자인 보기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1번 보면 그룹의 일부 데이터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경우 주문 일자 머리글 내용이 다음 페이지에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뭔 소리요? 자, 이런 문제는 또 2012년 이후 문제 중에 처음 보는 것 같죠?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무슨 말인지 의미부터 알고 넘어가 봅시다. 먼저 인쇄 미리 보기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를 확인했는데 그룹의 일부 데이터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경우, 자, 크게 열어볼게요. 자, 1페이지입니다. 자, 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 이게 2014년 4월 1일, 2014년 4월 2일, 4월 3일, 월별로, 날짜별로 그룹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4월 3일입니다. 첫 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4월 3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는데 얘는 몇 월 며칠 거예요? 4월 3일, 앞에 4월 3일에 연결되는 데이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 페이지를 보고 왔으니까 다행인데 앞 페이지를 안 보고 왔다면 이건 뭐지? 이러한 내용들이 맨 위에 한 번 더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러한 머리글 내용이 페이지가 바뀌었을 때 동일한 내용들이 계속 표시되는데 페이지가 바뀌었다면, 자, 그룹 머리글이 한 번 더 표시되라는 겁니다. 자, 원래 그룹 머리글이란 그룹이 바뀔 때만 나오는 겁니다. 그룹 머리글이란.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은, 자, 여기 주문 일자가 그룹 머리글입니다. 현재 그룹 머리글, 주문 일자로 그룹화 기준이 되어 있고, 그룹 머리글은 그룹이 바뀔 때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룹이 바뀌지 않는 다음 페이지에서 위에 내용이 없으니까 좀 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룹의 일부 데이터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경우 주문일자 머리글, 그룹 머리글입니다. 자, 그룹 머리글의 내용이 다음 페이지에도 표시되도록 해라 라는 겁니다. 자, 속성으로 들어가서 형식에 가면, 자, 우리 반복 실행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복 실행 구역. 반복해라. 이 부분은 페이지가 바뀌면 자동으로 반복해라 라는 의미로 이해를 주면 되는 겁니다.
반복 실행구역, 구름머리글을 예로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인쇄 미리 보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페이지 상단에 이 주문일자 머리글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1페이지에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2페이지에 보니까 위에 오 나타나네요. 자, 이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의 txt 순번에, 자, txt 순번이 여기인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 자, txt 순번에, 자, 그룹별로 일련 번호가 나타나시오. 그렇습니다. 자, 컨트롤 5번을 1로 주고, 누적 합계에 그룹별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xt 허브명이 이거겠죠. txt 허브명. 자, 본문에서 컨트롤 이름을 확인을 해주시고, txt 허브명 맞습니다. 자, txt 허브명. 이 부분에 이전 레코드와 같은 레코드가 있으면 숨겨라. 이거 뭐예요? 중복 내용 숨기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중복 내용 숨기기. 이 부분을 예로 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주문일자 바닥글 영역에 txt 수량 합계와 판매금액 합계 부분이 있습니다. 자, 화면을 내려서, 자, 바닥글에 txt 수량 합계, 이 부분이 txt 수량 합계입니다. 자, txt 수량 합계. 여기는, 자, 내용을 한번 보면 판매금액 합계가 있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바로 위에 수량과, 자, 여기 보시면 수량과 판매금액 합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량 합계는, 자, 수량 합계는 여기다가 sum 가로 열고 수량이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판매금액 합계, 판매금액 합계는 sum 판매금액 합계라고 하면 될 것 같죠. 그런데 여기 보면 sum은 바운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수량은 바운드가 되어 있지만 판매금액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산되어 있습니다. 판매금액 자체가 바운딩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수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블럭 잡고 앞에 는 빼고 블럭 잡고 컨트롤 C를 눌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와서 sum 해야 되겠죠. 자, sum 가로 열고 그리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합니다. 왜? 판매금액, sum 판매금액이 아니라 수량 곱하기 판매단가냐라는 거죠. 여기는 수량이지만 여기는 판매금액이 아니라 수량 곱하기 단가, 앞에 있는 수량과 단가를 곱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도 전체 합계할 때도 곱한 금액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마지막 문제, 다섯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txt 페이지가 있네요. txt 페이지 맨 밑인가요? 자, txt 페이지. 자, 현재 페이지가 1이면 현재 페이지 콜론 1페이지처럼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페이지만 나타내는 건 뭐죠? 페이지죠. 이거죠. 자, 현재 페이지입니다. 자, 페이지스 그러면 전체 페이지죠. 근데 우리는 현재 페이지만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숫자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큰 따옴표로 묶어서 현재 페이지. 자, 그 다음에 콜론 여기까지. 그리고 엔드 연산자가 되겠죠. 자, 우리 앞에 뭐 콜론은 나중에 해라 이런 거 기억하죠. 그건 포맷 쓸 때. 자, 여기는 상관없습니다. 엔드 연산자로 연결하는 부분들은.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다시 엔드 연산자와 함께 자, 1페이지라고 들어가야 되겠죠. 1페이지. 자, 이런 페이지가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 페이지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페이지 콜론 앞 뒤로 띄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 뒤에 페이지는 띄어쓰기 없으니까 띄어쓰기 있으면 여기도 띄어쓰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인쇄 미리 보기를 향해서 확인을 한번 결과물과 확인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결과물과 자 확인을 해보시면 자, 순번 같은 거 여기 보면 18번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리고 중복 내용 숨기기 이름 똑같은 것들 사라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값을 보면 여기에 138에 293,700 이런 식으로 결과물들 확인해 주시고 자, 맨 밑에도 가능한 이렇게 마지막에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보이는 거 확인할 수 있고 현재 페이지 현재 페이지 여기 붙었네요. 붙었는데 여기는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뭐가 틀렸는지 문제에서 띄우라고 했는데 안 띄운 건지 자, 현재 페이지 떨어져 있어요? 안 떨어져 있어요?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띄어쓰기를 해버렸네요. 그러면 감점 3점 감점입니다. 마지막 문제 다 해놓고 이런 띄어쓰기 때문에 오타 나면 자, 정말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제가 분명히 다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데서 오탄하지 않도록 띄어쓰기 같은 거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또? 자, 그냥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번째 문제. 자, 필터와 필터온 기능을 이용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먼저 회원별 주문 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를 열어서 자, txt 고객 아이디 여기 같아요. txt 고객 아이디에 자, txt 고객 아이디 있죠. 자, 이 부분에 자, 고객 아이디를 포함하는 레코드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객 아이디하고 똑같은 자료를 입력하라고 고객 아이디를 일부를 포함하는 거. 일부만 쓰면 그 단어를 포함하는 거. 일부라든가 포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뭐를 쓰라고 그랬죠? like. 똑같은 게 아니라 그 단어를 포함하는 내용을 찾아야 되니까 like를 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객 아이디는 txt 고객 아이디가 되겠죠. 대신 앞뒤로 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cmd 조회 버튼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조회 버튼에 클릭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벤트 작성에 프로시저로 작성하라고 그랬으니까 코드 작성기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필터는 무조건 자, 이벤트 프로시저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미점 필터는 조건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 미점 필터 on은 true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다가 이제 조건을 써야 되겠죠. 자, 고객 아이디는 txt 고객 아이디가 됩니다. 자, 대소문자 구별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를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앞뒤로 별을 넣어주겠습니다. 앞뒤로 별을 넣어주고. 자, 그리고 이 별을 포함해서 작은 따옴표로 묶어줘야 되겠죠. 작은 따옴표. 문자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기본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일부를 포함해야 되니까 는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되니까 자, like가 들어가야 됩니다. like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끊어줘야 되겠죠. txt 고객 아이디를 독립시켜야 돼요. 독립시켜. 우리가 여기서 입력된 값이니까. 자, 그래서 큰 따옴표하고 엔드 연산자. 여기도 독립을 시키기 위해서 엔드 연산자 큰 따옴표. 자, 이 엔드 연산자 앞뒤로 반드시 띄어쓰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특히 이 부분에 띄어쓰기를 안 하면 100% 오류가 납니다. 자, 그래서 띄어쓰기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고객 아이디, 회원관리에 들어가서 고객 아이디 한번 3자가 들어가는 것들 한번 찾아볼까요? 3만 넣어보겠습니다. 3만. 자, 3만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정상현 이런 식으로 자, 3자가 들어가는 애들만 이렇게 쭉 찾습니다. 총 9개라는 거죠. 9개. 그 중에서 3자가 들어가는 애들은 총 자, 전체 몇 명인가요? 전체 14명이네요. 전체 14명인데 그 중에 3자가 들어가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회원 관리 고객 아이디가 숫자 이거 아닌가요? 숫자? 만약에 우리가 큰 따옴표를 별표를 안 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부라는 포함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이해를 안 했다라고 했다면 자, 이게 들어가면 무조건 앞뒤로 작은 따옴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txt 고객 아이디에 작은 따옴표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안 해야 되겠죠. 해야 된다고요? 왜요? 이거 숫자 아닌가요? 숫자 아니에요. 그렇죠. 숫자 아니에요. 왜? 딱 보니까 왼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왼쪽. 이걸 어떻게 다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는이 들어가서 이렇게 쳤다면 오류가 납니다. 또 오류가.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디자인으로 확인을 해 보십시오. 자, 고객 아이디가 뭐라는 거죠? 테이블의 필드에서 데이터 형식을 꼭 정확하게 숫자 타입들이 그렇습니다. 자, 이게 텍스트라는 겁니다. 텍스트. 그래서 반드시 작은 따옴표로 또 묶어야 되는 겁니다. 별이 없더라도.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마무리를 하고 자, 3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자, 보고서 여기 같아요. 자,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자, 인쇄 미리 보기네요. 허브 입고 현황 보고서를 인쇄를 미리 보기로 하는 겁니다. 자, 그냥 뭐 조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조건 없이 허브 입고 현황을 다음과 같은 메시지 박스로만 열 수 있도록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벤트 작성에서 코드 작성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클릭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클릭하면 그래서 클릭으로 그대로 갑니다. 자, 그럼 먼저 메시지 박스를 뿌려야 되겠죠. 메시지 박스에는 확인 하나밖에 없습니다. VB OK only만 넣어주면 되겠죠. 다음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 허브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나타내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먼저 메시지 박스 자, 그리고 큰 따옴표로 묶어서 여기에 내용을 작성하겠습니다. 허브 입고 현황 내역을 확인하시겠습니까? 물음표. 여기까지 큰 따옴표죠. 자, 오타, 띄어쓰기. 조금이라도 신경 써야 됩니다. 쉼표. 자, 여기서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 자, 그리고 여기 확인 버튼 보입니다. 확인은 VB OK only입니다. 자, VB OK only. 자, 그런데 VB OK only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써도 되고, 자, 안 썼다면 말지만 썼으니까 플러스로 연결을 해야 돼요. 왜? 이게 들어오려면 또 VB information. 자, VB information 대략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아예 이렇게 빼버리거나 자, 확인을 굳이 넣어주고 싶다면 VB OK only와 함께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하면 플러스도 빼주시고. 자, 그리고 맨 위에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 자, 이건 기본값이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만약에 혹시 위에 어떤 내용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한방합격 이렇게 넣어줬다면 이 맨 위에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가 아니라 한방합격으로 나오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써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도 없다. 라고 한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큰 따옴표로 넣어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013년 3회 때 이런 메시지 박스에 대한 설명 2012년 때도 설명하고 2013년 3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고 현재는 이 부분이 여기까지만 마무리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이제 우리는 자, 보고서를 미리 열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간혹 여기다가 A는 해가지고 여기를 가로로 닫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VB OK only는 OK 무조건 S입니다. 무조건 S. 그래서 yes, no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yes, no가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do cmd open report. 자, 그리고 보고서 이름이 뭐였죠? 자, 보고서 이름이 허브 입고 현황이었습니다. 자, 허브 입고 현황, 컴마. 자, AC뷰 프리뷰로 끝냅니다. 뒤에 조건 없습니다. 뭐 어떤 조건에 대해서 하라는 말이 없고 그냥 이 상태로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 닫고 확인 누르고 자, 보고서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메시지 나오죠?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 I자 나오고 허브 현황 있고 내역을 확인하시겠습니까? 자, OK only. 자, 예 누르면 미리 보기가 표시가 되어야 되는 거겠죠. 자, 미리 보기 표시 조금 다소 느리네요. 자,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폼의 내용 마무리하고 이제 쿼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X를 눌러서 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주문 수량의 합계를 줘야 하는 합계 같은 거 나오면 우리 요약 쿼리라고 그랬죠. 자, 쿼리 디자인으로 가겠습니다. 자, 뭘 이용해서 회원 관리와 주문 현황, 회원 관리와 주문 현황 두 개의 쿼리를 자, 두 개의 테이블을 이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보여지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 수량이 있습니다. 자, 지역은 어디로 뭘로 가야 되죠? 주소로 가면 되나요? 근데 지역이라는 게 별도로 없네요. 지역이라는 건 별도로 없지만 지역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주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나와네요. 지역은 주소의 필드 왼쪽 두 글자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주소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또 수량의 합계니까 수량을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공주, 대구, 상주, 서울, 청주 이렇게 지역 두 글자만 나와야 되는데 다 나오네요. 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회원 주소를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컴마 2라고 하겠습니다. 자, 컴마 2. 앞에 이 EXPR은 뭐라고 나와야 돼요? 지역이라고 나와야 돼요. 지역.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안 바꾸면 아까 우리 주소로 나왔었죠, 주소. 그래서 주소에 두 글자만 꺼내서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봤더니 서울, 서울, 서울. 서울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서울 다 합쳐야 될 것 같아요, 서울들을.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9개밖에 없는데 여기는 45개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지역별 수량의 합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약을 해주면 됩니다. 요약. 자, 지역별로 묻고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된다? 자, 합계로 가면 됩니다. 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자, 결과를 자, 수량의 합계 지역 공주부터 나오죠. 공주, 대구, 상주, 서울 이렇게. 자, 공주 19개, 대구 25개 이렇게 맞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총 9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쿼리의 이름을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쿼리의 이름은 지역별 주문 수량. 여기에서도 볼 수 있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저장 들어갑니다. 지역별 주문 수량. 띄어쓰기 현재 없습니다. 띄어쓰기 없으니까 띄어쓰기 잘 보시고 오타 잘 보시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회할 이름을 입력받아. 그럼 매개변수 쿼리가 되겠네요. 자, 매개변수 쿼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회원관리와 역시 주문현황 2개를 넣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거 하기 전에 잠시 여기를 한번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보고서 잘 보셨겠죠? 이 부분도 자, 일부라든가 포함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 별표가 들어간다는 거. 자, 어플라이 필터를 이용했을 때, 레코드 셋, 클론, 파인드 퍼스트를 이용했을 때, 마지막 레코드 소스를 이용했을 때 각각 모두 한 번씩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형의 형태가 나올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메시지 박스, 자, 보고서 문제였는데 우리는 이렇게 작성을 한 거죠. 그런데 참고적으로 매크로 작성기로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메시지 박스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메시지 박스, 우리 앞에 클로즈를 작성하면 클로즈 윈도우로 자동으로 바뀌는 것도 있었죠. 클로즈 윈도우즈. 글씨가 막 날아가요. 자, 메시지 박스를 쓰면 자동으로 메시지 박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쓰는 것처럼 그대로 메시지 박스, 여기서 쓰던 것처럼 쓰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자, 메시지 내용은 이렇게 작성을 하고, 뭐 경고음은 기본적으로 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건드리지 않아도 돼요. 자, 밑줄도 안 그어져 있죠. 밑줄도 빨간색. 그 다음에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정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 외 것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뿅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모양이니까 정보를 넣은 겁니다. 자, 이 삼각형 모양은 경고, 물음표가 나오면 경고, 물음표, X표가 나오면 위험. 여기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참조해서 여기서 골라주시면 되고, 제목에는 현재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썼습니다. 자, 아무것도 안 쓰고 생략을 하니까 이 모양이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고서를 여는 거, cmd.open 리포트 보고서를 여는 거, 보고서 열기와 인쇄 미리 보기, 조건 없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문제입니다. 여기서 왜, 자, 우리가 하고 넘어가느냐? 질문들을 해요. 자, 지역, 레프트, 주소 2, 이거를 조건에 쓰면 안 되나요? 어떨 때는 필드에 쓰고, 어떨 때는 조건에 쓰고, 아무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제가 이런 말 하니까 궁금해진다고요? 궁금하면 500원. 아, 언제적 이야기를 써먹나. 자, 아무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건 필드로 쓰고 어떤 건 조건으로 쓰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레프트 지역 2라고 했을 때 필드에 쓰는 경우와 지금처럼 필드에 쓰는 경우와 조건에 쓰는 차이점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뿅 했습니다. 자, 여기는 지역이라고 주고 주소라고 줬습니다. 자, 두 자리만 뺀 게 아니라 전체를 준 거죠. 그리고 밑에 조건에다가 like를 써서 레프트 함수를 써서 주로 끝나는 걸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조건은 그냥 그 조건을 만족하면 표시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가 다 필요하나요? 우리는 이렇게 지역에 두 글자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에 반영을 할 건지 화면에 보여지는 내용들을 쓸 거면 필드에 쓰고, 자, 필드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타내고 어떤 조건에 만족되는 것들을 넣고자 한다면 조건으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전체 자료 중 조건에 맞는 자료만 표시할 건지, 기존 자료를 이런 기존 자료를 다른 형태로 표시할 건지, 자, 이렇게 쓴다면 필드에 써야 되겠죠. 조건만 표시한다면 조건에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과를 잘 보라는 겁니다. 주어진 결과가 이렇게 원하는 건지, 이렇게 원하는 건지. 자, 우리는 그냥 놔두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필드의 왼쪽 두 글자만 이용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글자만 이용해서 지역의 두 글자만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레프트로 여기는 주로 끝난다 라고 되어 있죠. 주. 만약에 공주. 예를 들어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주, 상주, 청주 이런 식으로 주로 끝나는 것들만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또 뭐 광주다 그러면 는 광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조건에 써야 될지 필드에 써야 될지 구별을 좀 해주시기 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건에 쓰는 경우는 반드시 대소 비교가 들어가야 돼요. 얘는 는, 뭐 like, 크다, 작다 이런 게 없죠. 그런데 이 조건에 쓸 때는 크다, 작다, 는 지금처럼 뭐 like 이런 것들이 꼭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매개변수 쿼리로 계속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두 번째 결과는 이름부터 가져오겠습니다. 이름, 주문일자, 그 다음에 허브코드, 수량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회할 이름을 입력하시오. 그랬으니까 이름은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매개변수 쿼리 내용을 작성하겠습니다. 조회할 이름을 입력하세요. 점은 없습니다. 점. 맨 뒤에 점이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점을 넣어버리면 오타로 이거 몇 점짜리예요? 8점, 6점, 뺑뺑 6점 날아가 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유원 여기다가 치나요? 자, 한글 문서에다가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한글 문서가 아니라 여기다가 쳐보겠습니다. 유원선. 자, 그리고 확인을 눌렀더니 결과가 맞게 나옵니다. 유원선. 만약에 유원선이 하나만 나오고 수량이 다 합쳐졌다면 여기에도 요약 합계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요약 합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문제에서 무슨 합계, 평균 이런 거 구하라는 말 없습니다. 그냥 수량이 그대로 표시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자, 쿼리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회원 주문 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뭐 수량 합계, 평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의 합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 쿼리. 자, 그래서 모르겠으면 요약 쿼리를 빼고 해보시고 결과가 안 맞으면 뭔가 합쳐져 있다라고 생각되면 요약 쿼리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요약 쿼리란 합계, 평균, 최대, 최소, 개수 이런 카운트, 숫자를 연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입고 현황 관리 포맷. 자, 입고 현황 관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열겠습니다. 자, 그리고 txt 입고 단가 여기겠죠. 입고 단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름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입고 단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입고 단가가 클릭하면이 아니라 변경되면이네요. 변경되면 뭐 체인지인가요? 한번 밑에 보겠습니다. 비포 업데이트라는 말이 있네요. 자, 그러면 비포 업데이트 이벤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비포 이벤트에 가서 점점점 코드 작성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작성을 해야 되겠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메시지 박스가 나와 있어요. 메시지 박스가. 자, 그런데 메시지 박스에 예, 아니요 두 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받아서 우리가 yes이면 재계산을 하는 프로시저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아니요 하면 아무 말이 없어요. 아니요 하면. 자, 그래서 예 하면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제목에 판매단가 재계산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교환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하고 와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먼저 메시지 박스. 자, 우리가 yes, no가 있습니다. 둘 중에 yes, no가 있습니다. 그래서 yes, no가 있기 때문에 괄호로 묶어서 는 둘 중에 하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yes이면 이렇게 계산해라. 자, 그리고 또 a로 받아서 자, 이 yes, no 값을 a로 받아서 a가 yes이면 이렇게 계산해라 라는 겁니다. 자, 굳이 a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a는 사용자 정의 변수입니다. 뭐 k가 좋든 p가 좋든 자기가 좋을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뭐 한글로 변수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제목 판매단가 있죠. 제목이 있으니까 이 내용을 써주는 거고 이 내용은 여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yes, no 두 개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앞에 여기에 뭐 이상한 거 없죠. 그냥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한 거고 자, 여기 보면은 txt 판매단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입고 단가라고 써도 되지만 여기는 컨트롤 이름으로 앞부분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시지 박스를 넣기 위해서 자, if 메시지 박스 가로 열고 큰 따옴표 안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판매 단가를 재계산 띄고 하시겠습니까? 물음표까지 있습니다. 물음표. 자, 그리고 컴마. 자, 그리고 컴마. 자, 여기서 따옴표 뒤에서 가야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큰 따옴표입니다. 그래서 컴마를 치면 뒤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방금 전에는 안 나왔어요.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자, 그래서 VB yes no를 찾아주겠습니다. VB yes no, 컴마. 그 다음에 여 위에 있는 제목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판매 단가 커서를 다시 한번 찍고 판매 단가 띄고 재계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로 닫아야 되겠죠. 여기서 가로 열었으니까 가로 닫아야 되는 겁니다. 는 VB yes 띄고 then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txt 아까 이름이 txt 판매 단가는 자, 입고 단가 곱하기 1.1 여기에 판매 단가라고 써져 있으니까 판매 단가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앞부분은 컨트롤 이름을 써주는 게 더 기본입니다. 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여기다가 판매 단가라고 써버리면 바로바로 계산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가급적 앞에 이름은 컨트롤 이름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자, else의 경우에는 별도의 지시가 없기 때문에 else는 안 써도 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값을 2000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엔터를 쳤더니 재계산하시겠습니까? 오타 있나요? 오타 있는지. 판매단가 재계산, 판매단가를 재계산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예를 했더니 바뀌는 거죠. 이렇게. 다시 한번 1000으로 바꾸고 엔터를 쳤더니 재계산하시겠습니까? 1100으로 바뀝니다. 오케이. 자, 닫기 누르면 아까 우리가 저장하고 닫히라고 앞에서 했었죠. 그래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4년 1회 기출문제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